어제 홍부총리의 집값 발언은 안건에 없던 긴급 발언이었습니다. 그만큼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정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추가 카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슬기 기자 나왔습니다. 조 기자, 네. 먼저 대책 얘기하기 전에 최근 집값 상승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규제 풍선 효과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. 예. 강력한 대출 규제로 강남 지역 아파트 매수가 사실상 힘들어지자 규제가 비교적 덜한 이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. 실제 이 비강남 지역의 저가 아파트 값이 대출 규제선인 9억 원을 향해 우상향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전반을 밀어 올렸고요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시중 자금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 GTX나 이 택지 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또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 역시 집값을 밀어올린 배경으로 꼽히는데요. 이자 비용이 크게 지금 낮아진 상황에서 이 돈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. 네, 그럼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어제 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대책 범위와 관련해 언급을 했는데요. 규제 지역 지정과 이 대출 규제 강화, 그리고 세제 미비점 보완 등 세 가지 부동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. 우선 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 비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, 또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각각 지정해 규제 지역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. 인천과 군포, 시흥, 안산, 오산 등 올해 5% 이상 상승한 이 비규제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대출 규제로는 지금 15억 원인 이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낮추거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 비율 LTV 한도를 더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제 미비점 보완은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이나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 단속 강화 등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예상됩니다. 네,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 대한 규제도 예고가 돼 있죠. 네, 지금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이 전월세 상한제,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,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임대시장 안정과 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초강력 대책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이 대책들이 추가 상승을 막을지 몇 년 전처럼 규제를 뚫고 오를지 좀 봐야겠습니다.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.